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성신여자대학교의 2023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를 분석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서울여자대학교의 2023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세종대학교처럼 2023학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면접형 서류형 전형으로 분화하였고 올해가 처음으로 해당 입결이 나온 해라고 할 수 있으니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한 발 앞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양분한 서울여자대학교의 수시 입시 결과를 잘 살펴보신 후에 올해 수시 지원 시 여러 대학이 서류형 면접형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울여자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 및 2023학년도, 2024학년도 2개년 주요 수시 전형의 변화를 정리한 자료, 그리고 서울여자대학교 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에 기재된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2024학년도에 전형 구성상으로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몇 가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 점수 계산 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상위 제과목을 반영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로 선택 과목 상위 제과목은 A를 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했던 한들 성취도 A와 성취도 B 간 등급 점수에 별 차이가 나지 않아 입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2024학년도 자기소개서 전면 폐지에 대응하여 2023학년도에 서울여자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서류 전형만 남겨두고 다른 모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제출을 폐지하였는데 2024학년도에는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서류 전형까지도 자기소개서 제출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면접 전형이 2단계 면접 평가 비율은 50%로 이는 인서울 주요 대학 중에서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동덕 상위 리더 전형 다음으로 높은 면접 비율이라고 할 수 있으니 해당 전형에 지원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그냥 해당 전형이 2단계는 면접 100%라는 마음가짐으로 면접 준비에 철저히 임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속 자료는 모집 단위별 연도별 모집 인원을 비교하기 위해 이 팀장이 서울여자대학교 2024학년도, 2023학년도, 2022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기반으로 모집 인원 변화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에서는 특별히 2024학년도에 모집 단위가 많이 개편되었으니 해당 변경 사항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집 요강에서는 글로벌 ICT 인문융합학부와 그 세부 전공 3가지가 신설되었다고 나와 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기존이 불어불문학과, 도거동문학과가 글로벌 ICT 인문융합학부 프랑스 문화 콘텐츠 전공, 독일 문화 콘텐츠 전공으로 넘어간 것이고 정확히 새로 생긴 전공은 메타버스 융합 문화 콘텐츠 전공뿐입니다. 화학 생명환경과학부는 화학과 생명환경공학과로, 식품응용시스템학부는 식품공학과 식품영양학과로 분리되었습니다. 사실 기존에도 학부 신입생만 통합 모집했을 뿐 화학 생명환경과학부는 화학심화전공, 생명환경심화전공으로 식품응용시스템학부도 식품공학전공, 식품영양학 전공으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변화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대학은 과학기술융합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정보보호학과는 정보보호학부로 개편되면서 사이버보안전공, 개인정보보호전공이라는 두 세부 전공이 생겼는데 여전히 신입생은 학부 차원에서 통합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서울여자대학교의 2023학년도 입결을 분석하기 이전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콘텐츠가 서울여자대학교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와 대학 어디가 입결 자료를 토대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교과에서 교과별로 등급이 높은 상위 제과목이 성적을 반영합니다. 등급이 동일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수학 교과에서 2등급인 과목이 4개 이상이라면 그중 이수 단위가 높은 과목이 성적을 반영하고 사회교과와 과학교과의 과목들은 하나의 범주로 묶여서 성적 산출에 활용됩니다.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경우라도 사회교과 과목이 성적이 좋다면 사회교과의 성적이 반영되겠죠. 아무튼 서울여자대학교 입학처에서 공개한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의 입결은 이렇게 상위 12과목이 성적만을 반영하여 이수 단위까지 적용해 계산한 대신 성적으로 입학처의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 입결 자료와 여러분이 성적을 비교해 보시려면 여러분께서도 상위 12개 과목을 추려서 내신을 계산하신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어디가 측에서는 대학이 성적 산출 기준에 맞게 입결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상위 과목이 성적만이 반영된 것인지 반영 교과 전체 과목이 성적까지 반영된 것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웠으니 이러한 점에 유의하셔서 오늘 콘텐츠에서 다루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드릴 전형은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은 2023학년도로 넘어가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등급합 조건 자체는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 합 7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으로 동일해서 언뜻 보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2022학년도까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시에 영어 영역이 등급을 활용한다면 등급합 조건이 2합 5로 변경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보통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2합 얼마인 경우에는 더욱 학생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에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이 점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2합 7위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까다로운 편이었는데 2023학년도부터는 영어 영역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다음은 해당 전형이 2023학년도
2023학년도 입시 결과 및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모집 단위를 정렬한 자료입니다. 대학 어디가 입결 자료의 성적 공개 기준이 어떠한지 및 입학처 입결 자료와 대학 어디가 입결 자료의 성적 공개 기준이 일치하는지도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기도 하고, 입학처는 소수점 한 자릿수까지, 대학 어디가는 소수점 두 자릿수까지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편차는 입학처 입결 자료끼리 그리고 대학 어디가 입결 자료끼리 계산하였습니다. 해당 전형의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성적은 2.2 정도이며, 해당 내신 성적은 반영 교과 중 상위 12과목만이 성적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교육심리학과이자 중등학교 전교사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 교육심리학과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학과로 손꼽히며 그에 따라 입결도 높게 형성되고 매년 입결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언론 영상학부 및 경영학과도 꾸준히 입결이 높은 편입니다. 첨단 미디어 디자인 전공은 아트앤디자인 스쿨, 즉 미대에 속하는 전공으로 미래산업융합대학이 디지털 미디어 학과보다 디자인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전공인데, 아무래도 미대를 교과 10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해당 전형의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경쟁률은 지난해에 비해 올라갔는데 모든 모집 단위에서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올라갔다기보다 경쟁률이 많이 증가한 특정 모집 단위들이 영향입니다. 오히려 언론 영상학부나 디지털 미디어 학과처럼 경쟁률이 많이 떨어진 모집 단위도 있고요. 특별히 2023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 경쟁률이 많이 오른 모집 단위를 살펴보면 2022학년도에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성적이나 최저 성적이 낮게 형성된 모집 단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통 해당 전형이 평균 합격 내신이 2점 초중반인데, 프랑스 문화 콘텐츠 전공이나 독일 문화 콘텐츠 전공은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성적도 최저 내신 성적도 3, 4등급대에 형성되어 있어서 경쟁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문계열에서는 중어 중문학과나 일어 일문학과, 자연계열에서는 화학 생명환경과학부 수학과 역시 최저 내신이 3점대 중후반이라 그 다음으로 경쟁률이 많이 증가했고요.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을 결정할 때 지난해 입결이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인서울 주요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이 주 지원층이 아닌 3, 4등급 학생들이 3, 4등급 학생도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합격했다는 정보를 접하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원 카드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기에 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수험생들이 많이 몰릴 뿐더러 2등급 학생들은 안정 지원이라는 생각에 더욱 카드를 편하게 쓸 수 있고, 2023학년도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완화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023학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이 입결이 크게 오르며 더 이상 3.0등급 아래의 내신을 가진 학생은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 합격자군에서 발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형은 학생부 종합 바로 민재 면접 전형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에서는 2022학년도까지는 1단계는 서류 100%로 4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60%, 면접 4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전형 방식은 동일하나 면접이 수능 이전인지 이후인지로 시기를 다르게 설정하여 학생부 종합 바로 민재 전형과 학생부 종합 플러스 인재 전형 두 가지 전형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3학년도부터는 수능 전에 면접을 실시하던 학생부 종합 바로 민재 전형은 서류 10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학생부 종합 바로 민재 서류 전형으로 전환해버리고, 수능 이후 면접을 실시하던 학생부 종합 플러스 인재 전형은 학생부 종합 바로 민재 면접 전형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1단계 선발 배수와 2단계 면접 비율을 확대하여 면접이 실질적인 비중을 늘렸습니다. 어찌됐든 학생부 종합 플러스 인재 전형의 계보가 학생부 종합 바로 민재 면접 전형으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학생부 종합 바로 민재 면접 전형이 2023학년도 입시 결과 및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모집 단위를 정렬한 자료이며, 그리고 서울여자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최종 합격자들이 합격 내신 분포 자료를 공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종 합격자들이 학생부 등급 분포 자료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팀장이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의 경우 상위 12개 과목이 성적만 반영된 입결이라고 설명해드렸는데, 학생부 종합 바로 민재 면접 전형 및 학생부 종합 바로 민재 서류 전형의 경우에는 인문, 예체능 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교과, 자연 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에서 이수한 전체 교과목의 성적을 평균 낸 성적입니다. 해당 전형이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성적은 3.7등급 정도로, 이러한 경우 3등급 중반에서 4등급 초반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한다고 해석하기 쉬운데, 실제 합격 내신 분포를 보시면 주된 합격자들은 3등급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헌정보학과의 6.4등급, 원예생명조경학과의 6.9등급 합격 학생처럼 성적이 특출나게 낮은 아마 특목고등학교 출신의 학생들 내신으로 인해 평균 성적이 내려간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성신여자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에서도 그렇고 이 팀장이 합격 내신 분포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면 합격 내신 분포를 살펴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면접이 중요성이 큰 전형이기에 내신이 합격을 판가름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 고등학교에서 주된 합격자층은 3등급대의 학생들이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전형이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개년 입결 비교 자료입니다. 교육심리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 전공, 첨단 미디어 디자인 전공은 2022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플러스 인재 전형으로 모집을 실시하지 않은 모집 단위여서 면접 시기만 다르고 전형 방식은 똑같은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생부 종합 바로
바로민재 전형이 입결을 활용했습니다. 그래도 학생부 종합 플러스 인재 전형이 입결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전형이 입결이라는 뜻에서 노란색으로 표기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의 경쟁률은 모든 모집 단위에서 크게 올라갔으며 이는 첫 번째로 면접 시기와 상관없이 서울여자대학교에 남은 유일한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어서 두 번째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면서 전형 지원이 용이해져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몰리면서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성적도 조금은 올라가기는 했는데 사실 면접이 중요성이 큰지라 그렇게까지 의미는 없고 더군다나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성적이 크게 올라간 사회복지학과, 패션산업학과, 인문사회계열 자율전공학부 등은 물론 경쟁률이 높아지고 지원 수험생들이 내신풀이 좋아져서의 영향도 있겠지만 최종 등록자 중에서 최저 내신을 가지는 수험생들이 성적이 올라서 평균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전형은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서류 전형입니다. 사실 전형의 명칭에 바로민재가 들어간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전형은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고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서류 전형은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점,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전형은 상향에서 적정 지원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서류 전형은 적정에서 하향 지원 학생들이 많이 유입된다는 점에서 두 전형을 묶어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서류 전형은 학교생활 기록부만 제출하면 합불이 결정되는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전형은 수능 전에 면접을 본다는 점에서 두 전형 모두 다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면접 전형과는 달리 수능을 잘 보든 못 보든 수능 이후에 전형이 합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공통점은 있기 때문에 두 전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서류 전형의 2023학년도 입결 자료 및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모집 단위를 정렬한 자료 그리고 최종 합격자들이 내신 분포 자료입니다. 해당 전형이 최종 등록자 내신 평균은 3.3 정도로 합격자 내신 분포를 보셔도 3등급대에서 주로 합격자가 발생한다는 점은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면접 전형과 비슷하기는 하나 2등급 후반까지도 합격자가 꽤 발생하며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면접 전형에서보다 비교적 주된 합격자 발생 범위가 위쪽에 있는 편이죠. 또 어문계열 전공을 제외하고는 5등급에서 7등급 사이의 내신을 가지는 수험생들이 거의 없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결이 높은 모집 단위 순서대로 나열한 자료를 보면 서울여자대학교가 예체능 계열의 강세를 보이는 만큼 아트앤디자인 스쿨의 시각 디자인 전공, 첨단 미디어 디자인 전공은 역시나 입결이 높으며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심리학과 언론영상학부의 입결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의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앞서 말씀해드렸듯 두 전형의 입결을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각 전형의 입시 결과를 각각 참고하시는 수준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까지는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서류 전형에서 학업 역량을 10% 더 많이 평가했고 이에 따라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서류 전형이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성적이 더 높았습니다. 다만 2024학년도부터는 서류 평가 요소를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4가지에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3가지로 개편하며 반영 비율을 조정하였는데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서류 전형과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면접 전형에서 학업 역량 및 진로 역량을 평가하는 비율이 5%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에서처럼 세부 평가 항목을 어느 정도 비율로 평가하는지까지는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발전 가능성에 관련한 평가 항목이 통합되며 비율이 변경된 것으로 사실상 평가 방향성은 이전과 비슷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서류 전형과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면접 전형에서 서류 평가의 방식이 더 유사해진 것인지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진로 역량의 중요성이 늘어났으니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서류 전형에도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도 좋다는 의도에서 평가 비율을 조정한 것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찌됐건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서류 전형에서 학업 역량을 더 많이 평가하고 있기는 하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서류 전형에서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이 더 높게 형성될 것이고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면접 전형에서는 진로 역량 및 면접의 강점을 보이는 학생들이 합격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도 서울여자대학교를 비롯한 서울권 여러 주요 여자대학을 지망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